지난 3월이죠.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른바 술타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재룡 씨도 음주를 시인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먼저 당시 이재룡 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죠?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따로 음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이 있는데 다시 운전대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더 술타기 시도하신 거 인정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시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배우 이재룡 씨가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죠. 흰색 승용차로 다가서더니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시동을 부릉부릉 겁니다. 자, 잠시 후 주차장을 빠져나간 차량, 큰 길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 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딱 찍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이 씨는 도로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렇게 출동을 하고요. 자, 저게 어찌된 일일까요? 자, 본인이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셨다라고 음주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빼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단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까지가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경찰은 음주운전까지도 포함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예. 이 사건처럼 이제 음주 시간 그리고 실제로 이 측정을 한 시간에 차이가 있을 때 네.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운전대는 과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추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 공식에 대입을 했더니 이재룡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시에 최소한 0.03% 이상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예. 검찰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은 빼고 이것은 불기소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고 미조치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로만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까 가드레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거잖아요. 사람은 안 다쳤지만 현장을 이탈했어. 그리고 또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을 마신 게 이재룡 씨는 원래 약속이 돼 있던 거였고 그렇게 약속해서 술을 마셨다. 결국 내가 원래 술을 마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술타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거죠. 기소한 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술타기라는 것이 결국 운전을 하고 나서 또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상당히 좀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 이제 술타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추가로 술을 마신 점이 인정이 됐고 그 목적 역시 또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음주 측정 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저런 고급차를 타고 아니 대리운전 부르지. 그걸 안 부르고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기 차를 탄다고요? 전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당시 본인이 소주 4잔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때 저희가 식당 영수증을 보여드릴 텐데 3월 6일이었습니다. 8시 31분에 결제가 됐는데 삼겹살 5인분에 순두부 3인분, 소주 3병, 맥주 1병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먹었으니까 그중에 본인의 주장대로 따지면 소주 4잔인데 사람마다 이 술 주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소주 4잔을 먹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 단속이 걸렸다. 그러면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사실 측정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위드마크 공식을 이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을 했을 때 근데 왜 기준치에 못 아니 우리가 네. 음주운전자 피의자를 왜 유리하게 상황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건 사후에 측정한 값을 두고 역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공식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형사 원칙상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상으로는 일단 가장 최대치, 유리한 최대치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실제로 이 정도 술을 마시고 즉각 적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0.03%를 조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현장에서 술 마시고 음주했다 사고 나면 일단 차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 날쯤에 측정하면 안 걸리겠네?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오인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 측정 방해로는 기소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했다라고 해서 적발이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치와도 동일합니다. 물론 하한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 측정 방해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까지도 포함을 해서 기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자면 이걸 사례를 보고 악용을 한다, 이건 큰 착각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술 한 모금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더 많이 오릅니다. 술 기운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